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캐시 우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의 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의 그 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캐시 우드와 그녀의 팀이 월요일 날 노트 하나,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보냈다는 건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justifying 돼 있다.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테슬라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ETF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ARK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가 있습니다. ARKQ가 티커네임이고요. 두 번째 ETF는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 ARKW가 티커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RK Innovation ETF라는 가장 좀 중요한 ETF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ETF, 그 티커네임은 ARKK입니다. ARKQ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비중이 12.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ARKW는 11.9% 그리고 ARKK도 11.4%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과연 이 테슬라의 그 투자하고 있는 논리를 배터리 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이트 로는 뭐냐면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텔의 그 공동 창립자인 무어가 만들어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의 집적 회로의 성능이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뒷면에 있는 법칙이 라이트 로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트 로는 뭐냐면 생산량이 이렇게 늘면 늘수록 이렇게 집적 회로의 성능이 향상하면 향상할수록 그 비용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법칙을 지금 테슬라에 가져다 준다. 그리고 배터리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ARK가 예측하기로는 EV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배터리 역시도 그 코스트가 비용적인 부분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이츠의 로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커버한 그 배터리의 비용 부분은 어떤 배터리를 커버하고 있냐면요. 하나는 NMC라는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LFP라는 두 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두 가지의 배터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MC는 사실 약자입니다. N은 니켈이고요. M은 망간, 그리고 C는 코발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배터리라서 NMC로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LFP는요. 리튬, 그리고 인산, 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배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LFP였습니다. LFP라는 타입의 그 배터리는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굉장히 무겁고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적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FP 배터리는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니켈을 가지고 만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니켈, 망간, 코발트를 이용하는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이 NMC 배터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 코스트가 계속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근데 그 추세를 우리가 이제 LFP라는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향후 4년, 5년 동안 이 배터리의 가격이,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가격이 37%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싼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왜 테슬라의 투자 원리가 되냐면요. 테슬라가 3분기에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그 배터리를 LFP로 바꾸겠다. 원래는 지금 NMC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NMC 사용하던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바꾼다. 적어도 스탠다드 레인지 비클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중에서 스탠다드 레인지라는 것은 모델 3를 얘기하죠. 따라서 앞으로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그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다. 뭘 믿고 있냐면요. 테슬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 특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LFP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좀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사랑은 다르게 테슬라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드라이브 트레인의 그 효율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은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 LFP를 사용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좀 저하시키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레인지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쪽에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테슬라와 경쟁사 사이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로블록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는 로블록스의 주주로서 이번 기사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또 호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블록스가 이번에 브링할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교육적인 비디오 게임을요, 학교에다가 전파할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 교육적인 그 게임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는 매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10 밀리언이니까 1000만 달러죠. 1000만 달러의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게임을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누구를 위한 게임이냐면 학생들인데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부터 칼리지까지 대학생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면서 로블록스도 얻는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점을 좀 노리고 있냐면 그들이 가장 좀 성취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현재 13세 이하의 그 사용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평균 그 사용자 나이를 좀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러한 것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의 게임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로보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이니까 우주를 탐험하는 이런 내용의 교육적인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각종 그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게임을 이번에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스텝을 밟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로블록스는 그들의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임은 로블록스는 그냥 플랫폼만 설치를 해놓고요, 개발자들이 와서 알아서 게임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득을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직접 투여하면서 세 가지의 게임을 개발하고 이 게임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운더이자 CEO인 데이빗 바스추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로블록스가 좀 멀지 않은 미래에 오퍼링, 제공을 할 것이다. 와이드 레인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그 교육적인 그 기회를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어디에 있냐에 상관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진 거거든요. 제가 그 메타라는 기업 그리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꿈꾸는 미래가 있거든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모든 학생들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에 살건 아니면 뭐 중동에 살건 남미에 살건 아시아에 살건 상관이 없이 전 세계를 여행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좀 값진 교육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고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테크놀로지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가상현실과 실상현실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그래서 몰입감이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이 몰입감만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즉 기술이 발달을 해서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 세계의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뭐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전 세계의 가장 멋진 그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좀 발달된 의술을 직접 그 원격 진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구현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블록스는 제가 생각했던 그
메타버스의 그 이상을 조금 앞당겨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로블록스라는 기업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스퀘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캐시 앱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짧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앱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무슨 일을 꾀하고 있냐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인티그레이션, 그 통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상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딸려 있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이미 스퀘어 그리고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요. 힌트를 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힌트를 줬었냐면 그때는 이제 트위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트위터를 통합을 하겠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뭐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러한 힌트를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트위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스퀘어 쪽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10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스퀘어가 얘기하기를 캐시의 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캐시의 페이를 가지고 이 포인트 오브 셀, 즉 오프라인 가서 상점에서도 이제 캐시에 가지고 결제가 가능하고 온라인 쪽에서도 페이팔처럼 굉장히 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포함이 된다면 가상화폐를 가지고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퀘어의 그 혁신은요. 매달 새로운 뉴스 하나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13F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3F라는 것은 미주음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요. 투자 기관에서 만약에 그 투자의 자금이 그 1억 달러를 넘어가면요. 분기별로 그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물들, 커다란 투자 기관에서는 이러한 종목을 좋게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다양한 그 13F 파일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13F 파일은요. 워렌 버핏입니다.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떠한 종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또 어떠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새로운 베팅을 하고 있다. 어떠한 종목을 추가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마련이 된 거죠. 자, 레전더리 인베스트 워렌 버핏은 475 밀리언 정도를 로얄 파마라는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100 밀리언 정도는 플로어 앤 데코 홀딩, 그래서 집을 이렇게 개보수하는 바닥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마룻바닥 깔고 요런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은 475 밀리언을 투자하는 로얄티 파머잖아요. 이 로얄티 파머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펀드를 해주는,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대출을 해주냐면 굉장히 좀 비싼 클리니컬 드러그 트라이얼에,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 상장이 된 기업이니까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는요. 지금 주가가 16% 정도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의 그 대표적인 주자인 워렌 버핏은 지금 이 주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력 종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의 70%는요. 아직까지도 단 4개의 주식에 묶여 있다. 첫 번째가 애플,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번째가 코카콜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 4종목이 가장 커다란 비중, 그것도 한 70% 정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타이거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는 체이스 콜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을 새롭게 추가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자,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펀드는요. 타이거 클럽이라는 펀드의 하나다. 그런데 이 펀드는 굉장히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인베스터, 투자자인 줄리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무려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다. 따라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익률이 좋은 이러한 펀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타이거 글로벌이 42.6 빌리언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운용 자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에 이 기업이 새롭게 추가한 기업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블렌드랩이라든지 VTEX, 메타포트, 에이브포인트, 스파이어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토스트밖에 없는 것 같고요. 카주도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이 헤지 펀드가 새롭게 추가한 종목 중에는 긴코가 보이는데요. 이 긴코 바이오 웍스라는 것은 캐시우드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유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서 포지션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넓힌 종목들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보이는 이름들이 K홀딩즈,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푸트 홀딩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비디오 이런 종목들을 추가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줌을 사줘서 고맙고요. 자, 마지막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타이거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탑 10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7.1%를 담당하고 있고요. 2위가 JD.com 7.1%, 3위가 C리미티드 6.4고요. 도어대시가 4.4, 도큐사인이 3.6, 아마존닷컴이 3.6, 카바나가 3.6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6, 메타 페이스북이죠. 3.3,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3.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 아마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메타 요 정도가 보이네요.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앞으로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빅숏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미디어를 많이 타고 있죠. 자, 빅숏의 그 주인공인 인베스터 마이클 버리가 엑시트했다. 그러니까 빠져나왔다는 거죠. 원래는 숏 베스라고 있었다. 숏 베스라는 것은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풋 옵션을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가 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파일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이제 13F 파일이거든요. 쿼터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원래는 10,000주가 넘는 풋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테슬라 쪽에 굉장히 커다랗게 하락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 덤프를 했다. 던져버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CNBC의 그 레포팅에 나와서 just a trade였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을 어둡게 봐서 이 풋 옵션을 산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잠깐 트레이딩을 한 거였다라고 그때 자신의 그 투자 전략을 밝혀준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은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도 풋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55주라는 풋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클로즈했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 마이클 버리는 어떠한 주식들을 좋게 보는지, 롱 포지션을 어떠한 종목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밀리언 정도를 CVS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CVS는요, 굉장히 좀 커다란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 다 아시는 방위 기업이죠. 10.4밀리언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GEO 그룹이고 네 번째가 코빅인데요. 두 기업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좀 그 분량을 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새롭게 추가한 기업이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나우 INC고요. 두 번째는 시네식스입니다. 나우 INC라는 기업은 오일 드릴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네식스라는 기업은 역시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더 즐겨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1,000 밑으로 잠깐 떨어지기까지 했었거든요. 자, 그 와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도되기를요,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출시가 됐는데 USB 포트, USB 꽂는 그 포트가 없이 판매가 된 차량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그 출시된 테슬라 비이클 전기차의 일부는요 USB 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소셜 미디어 포스트가 여러 개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USB를 만들 때 쓰는 그 칩이 지금 모자른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커스터머 서포트, 그러니까 그 고객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식으로 테슬라 차량 사용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테슬라가 나중에 USB 포트를 무료로 다 설치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딜리버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배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포트가 배달되는 대로 나중에 설치를 해주겠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공급의 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테슬라 역시도 약간은 좀 힘든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1,000 이하까지 잠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직까지도 판매할 주식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5% 정도 판매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래 약속했던 10%의 판매에서 아직 반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1.94%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0.83%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1,000 미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매수 기회가 될 것인가?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비디오 클립은요. 이 테슬라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굉장히 좀 테슬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분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아, 맞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는 변함이 없다. 지금 그 CEO가 주식을 팔아서 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러한 확신이 드시면 추가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저녁 시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esla no longer in the Ford Comic Club. The market value, the market cap falling below $1 trillion. Once again, stock down 4% today, off 20% from its record high only a few weeks ago, but don't call it a bear market. And we want to talk to Ross Gerber now of Gerber Kawasaki Wealth and Investment Management. He is the CEO there. Ross, good to talk with you today. How much of this decline that we've seen has to do with Elon Musk? I believe he's reportedly sold about 6.9 billion with more on the way. Yeah, I mean, it's 100% Elon. You know, certainly the stock was very high priced and priced for perfection, and having the CEO dumping potentially 20 billion of stock puts a lot of supply out on the market, and we're seeing the market react as such. Not to mention he's done it in sort of a sloppy manner, you know, or a unique manner that is typical of Elon, which creates disruption, but it also creates opportunity for long-term shareholders. So we're kind of happy about it. Ross, this is Emily here. Continuing on that point, we knew that Elon Musk was going to have to sell stock at some point to cover income taxes for exercising options that would otherwise be expiring next August. So why do you think there was all this volatility with the stock in response to that Twitter poll last week, in response to some of the other Twitter commentary he's been making recently, when this was in many ways a known outcome in the coming months? Well, I think there's a bigger issue. You know, nothing with Elon is ever on the surface. There's a deeper issue that myself and Elon are concerned about, which is socialism in this country and the attacking of entrepreneurs, and sort of painting everybody with this brush that we're not paying our fair share. You know, I pay a 53% tax rate, so I find it incredibly insulting to have Biden saying I'm not paying my fair share. Now, in Elon's case, because he doesn't earn any income, there was a lot of criticism that he wasn't paying his fair share. So I think he's showing the effect on the capital markets. If there was something like a tax on capital, it would be devastating to the stock market to have founders across every business in America having to sell stock to pay Bernie Sanders' tax. So there's a bigger thing that Elon's showing, is that it's cost investors $200 billion for Elon to pay a few $1 billion in taxes. And it's an absurd
system of taxation that we have today. And it's absurd for the Democrats to be attacking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our society. If they're going to attack rich people, they should attack all these trustafarian kids and the kids who inherit all this money and never work a day. That, I think, is a reasonable attack, you know. But Elon, I mean, this is the innovator of our time, and he's frustrated. I get it. Yeah, Ross, I think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Elon. I'm just wondering if he went a little bit too far over the edge with some of his ad hominems against Bernie Sanders. And, you know, it kind of gets back to what you were talking about before. You have this kind of hothead CEO, but then it provides investment opportunities. Does that mean that you like those dips when they happen so you can buy the stock? Well, you know, I don't like getting the barrage of emails and messages from my clients who go into, oh, Elon's back at this again. And I said, no, he never stopped. You know, when you invest with Elon Musk, you're investing with Elon Musk. And if you're not comfortable with who he is, you shouldn't be an investor. He's made us a fortune, you know, literally fortunes. I think it's a volatile stock because you're investing with Elon, and I call it Elon risk. But it creates opportunities for people who can see through and see the point of what he's really trying to say. And so the fact that I felt like the stock was getting away from me and there was no way I could actually buy the stock at $12.50, now I see it at less than 1,000. If I'm an investor, I'm pretty happy I get this opportunity at Tesla again, because they're about to have an amazing run in 2022. So the company's doing great. Ross, you talked about this amazing run coming in 2022. Can you expand a little bit more on what you see as being the catalyst here for this company in the next year? So what we're having right now is making me super happy is the tipping point for EVs has happened. And we've seen it with the Rivian IPO. We've seen it with Lucid's now delivering cars and how the stock has done. And now with Polestar up $3 today, as people figured out this is a great electric car maker here with Polestar GGPI. So when you look at what Tesla's done is they've advanced sustainable transportation, which is their mission. And now the demand for EVs, even Ford's demand for the Mach-E is off the charts. And so like when you look at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while oil prices have soared and consumers are just getting gouged and complaining about inflation, which is all at the pump. And I'm like, you have a solution for inflation. It's an EV. So every Tesla is sold. And now we have the rental businesses going in and buying EVs. And what I've seen from the rental companies I've talked to is they're looking at buying every EV they can. And so we've got this confluence of demand and really a limited supply of vehicles. And Tesla is the king of this transition. So as they ramp production with the Gigafactory in Texas coming online next year, the demand for their vehicles is off the charts, and they're getting bigger and bigger margins as they increase prices.